출마를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청와대 출신이 되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역대 최다가 될 수도 있다. 뭐 60명에서 70명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의 목소리를 보도록 하죠.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 정도면은 청와대 총선 캠프로 봐야 된다. 참모들 머릿속에 총선만 가득했으니 이것은 이제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뭐 사람이 다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간 설익은 정책 남발했다. 이 역시도 주관적인 표현이죠. 이유 짐작하고도 남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청와대만큼 무능한 곳이 없었기에 참모들 나가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뭐 다른 해석이네요. 바보들의 행진과 다를 바 없다. 굉장한 막말이네요. 예. 자, 청와대에서 어쨌든 본인의 소임을 충실히 한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텐데 한국당 두 의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상 청와대에서 나오는 인사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공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경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예. 그 헌법에 정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있고요.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인원에 대해서 좀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 정치를 했던 분들이 청와대 일기 때 활동을 하다가 나와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한 10명가량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기왕에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 그룹은 자치단체장인데요. 이 재선하고 3선을 포기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국정운영 경험을 쌓고 나와서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외위원장 하시던 분들, 이제 일자리 수석이나 아니면은 시민사회 수석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은 기왕에 정치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논외다라고 보고요. 대략 이제 행정관 했던 뭐 포함하면 그동안 정치를 안 하다가 새롭게 하신 분들이 대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좀 과장된 보도와 프레임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국정운영 경험을 쌓았던 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지극히 순리적이다라고 봅니다. 예. 불법적 행위가 아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동원해서 진박 감별을 해서 공천을 주고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소위 박근혜 키즈 공천을 한 건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룰이 있는 거고요. 예. 공정한 룰에 따라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정해지기 때문에 누구든 당의 예비후보로 예비후보 검증 절차를 밟고 공천 심사를 해서 단수 공천이 됐든 전략 공천이 됐든 그다음에 경선을 하든 그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괜하게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라고 정치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대통령을 뭐 활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텐데 그 역시 국민들로부터 검증이 되고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저는 늘공어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늘공어공. 청와대 안에 이제 공무원 종류가 크게 두 가지인데 늘 공무원,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원래 직업 공무원이셨던 분들 중에 약간 좀 일 잘하시는 분들 청와대에서 이렇게 뽑아서 옵니다. 그 얘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게 늘공이죠. 어공은 네. 이제 공무원이 아닌데 이제 임명으로 됐으니까 어공 어쩌다 예.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청와대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늘공 중에서는 이렇게 총선 출마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공들 중에서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총선에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당연히 출마하고 싶은 욕심은 굴뚝 같죠.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의 이런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청와대가 조금 나이스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총선 출마자들을 이렇게 목전에 다다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서 미리 이렇게 선거 직전까지 그 경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좀 1년 전에 미리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 있다 1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율을 해요. 예. 한 비서실에서 너무 뭐 수석도 나간다, 비서관도 나간다, 뭐 행정관도 나간다 그러면 업무 공백이 있으니까 서로 좀 조율을 해서 명수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 의원님이 언론이 부풀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정청래 의원이
뭐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60에서 80명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아쉬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언론들이 그 같은 민주당 의원 얘기를 받아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이제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잘할 욕심보다는 각자 이제 다 청와대가 이제 총선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기나 규모 면에서 비판이 있는 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 시기에 대해서도 보면은요, 저희가 2004년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분할해서 나옵니다. 1차로는 이제 7월 달경에 나오고요. 2차로는 11월 달에 나오고 3차는 1월 16일 예를 들면 총선 앞서서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될 시기가 마지막 가이드선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마 윤건영 비서관, 윤건영 상하실장이 나오는 거는 바로 1월 16일 이전에 마지막 나오는 분들인데 마지막 나오는 분들이 지금 한 두세 명 정도 숫자입니다. 그리고 예. 이전에 이미 앞서 얘기했던 그 10월, 11월 달 한 단계 그 이전에 나왔고 그 이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토탈 4년차 문재인 정부 4년차 접어들어서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들, 그다음에 새롭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정치를 했던 분들 중에 국정운영 경험을 쌓기 위해서 청와대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예. 있고 최근에 나오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경우는 올해 사실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어디로 할 거냐, 그다음에 청와대 개편과 맞물리면서 정리를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마치 그 직전에 나온 거지만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아마 3개월 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근데 민주당 저는 야당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수를 계산을 하면 만약에 80명이라고 그러면 253석 기준으로 하면 보통 네곳 중 한 곳 정도 된다. 예. 세네 곳 중에 한 곳은 청와대 사람들이 김희정 어쨌든 의원님 도전을 사실 60 아닌 명을 거하고 자꾸 예상을 왜곡하지 해보면. 마세요. 이 얘기를 이제 아니, 아니 정청래 정청래 의원이 예상을 얘기하면 그럼 해보니까. 다 믿고 예. 다 따를 겁니까? 왜 그렇게 그래서 발췌를 해서 얘기를 제 합니까? 얘기는 뭐냐면 야당도 아니 그리고 나쁘지 어공하셨던 않다라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맞죠. 제가 계속 네.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 아까도 끼어들었거든요. 야당으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한 예. 게 뭐냐면 야당은 내년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냐면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청와대 경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많이 출마하면 출마할수록 이 선거 구도를 짜는 데는 야당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예, 될 것 예, 같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